시장 클로즈업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분과 함께 큰 그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침 또 FOMC 회의 결과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여쭤볼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어디 영 그렇습니다. FOMC 앞두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 잡음들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거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그냥 FOMC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냥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장이 아닐까 싶었는데 뉴욕은 좀 그런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시아장이 조금 약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더 약하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뿐만 아니고 선물에서도 지금 많이 팔면서 또 기관 쪽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딱 애매한 시점에 또 연준이 부담스러운 또 하루를 맞았습니다. 시장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 상황을? 네. S&P 500 지수 요즘 뭐 50일하고 20일선만 있으면 됩니다. 50일선, 20일선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일간 차트 보시면은 자 200일선 위로는 훌쩍 올라섰고 이 2800도 결국은 올라는 섰습니다. 올라는 섰는데 이게 이제 FOMC 이후에 이게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낼란지가 궁금한 와중에 지금 보면은 기술적으로 좀 무겁다 싶은 생각이 들죠. 지난 금요일 날 거래량 썼던 거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이었고 쿼터플 리칭 데이. 이거 한번 보면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빨딱빨딱 서는 게 보이죠. 그날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일간 차트에서는 이른바 가격과 기술적 보조 지표 간의 다이버전스도 보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주 주도를 반등을 주도했는데 지난번 보시다시피 뭐 개별 종목에도 한번 끄봅니다. 이렇게 피보나치를 조금 위험스러운 접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은 큰 종목이라서 지난번에 38.2% 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거 넘으니까 그냥 쑥 올라오죠. 쑥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속성인데 38.2% 저항은 올랐으면 50% 갈 때까지는 팔겠다는 선수가 거의 없는 거죠. 여기 와서는 이제 FOMC 보고 가겠다 하는 건데 여기서도 조금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약간 기운이 빠지는 모습이죠. 단기 과열 국면. 보잉 같은 경우가 재밌지 않습니까? 이때 그때 그 에티오피아 항공사 737 맥스기 떨어졌던 날 이 상황이었고 장중 저점은 13%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날 저점을 더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월가에서는 이걸 갖다가 지금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력 종목으로 막 추천되는 그런 분위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더 빠질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잉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운행도 중단시켰고 아래쪽은 우리 국내 관련한 뉴스입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가 비행도 그리고 영공 통과까지도 금지시키는 이런 정도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이른바 저가매수 바이온딥스가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좀 성급한 건지 이런 국면인데 보잉 한번 월간 차트 한번 보실까요? 월간 차트에서 오른쪽 부분 끝부분 한번 보시죠. 즉 1월, 2월 달 자 우선 긴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지다 또 한 번 더 올라왔는데 1월, 2월 확 분출하고 지금 3월 들어서 짱대 음봉이 생기고 있는데 거래량도 터졌죠. 그리고 지금 월간 차트상에서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캔들 자체만으로도 이 바디랭귀지가 상당해요. 이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하락장악형입니다. 베리시 잉걸핑이라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차트죠. 그래서 아마 민영 앵커가 일간 차트 보여드릴 때 했던 그 코멘트가 일반인들의 제1감인 거예요. 요즘 나오는 보잉 관련 소식 봤을 때 저거 지금 사도 돼?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S&P 500 위클리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 구름대도 벗어날 듯 하다가 아니야 조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FOMC 매직이 통할까 궁금한 그런 국면이고 우리 코스피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200일선, 50일선만 요즘 끄어서 이렇게 살피는데 요 안에 갇혔네요. 갇혔는데 지금 현재는 50일선이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울기 자체가 우상향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에서는 뭐가 나온다?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이죠. 스타캐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무겁다. 이런 상황이고
그럼 코스피 지수를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외국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종목은 이거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오늘 지금 51선을 물고 내려옵니다. 지금 한 1% 정도의 낙폭이죠. 거기다가 그 삼성전자도 지금 거래량 보시면은 이게 힘 있는 그림은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결국 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준을 또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기대는 그거죠. 시장을 놀래키게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비우호적인 FOMC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탄력을 받겠는가? 만약에 시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조금이라도 긴축적인 매파적인 양상을 보인다면은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채팅창에 지금 소장님께서 다이버전스 좋아하신다고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 다이버전스 뭐 이렇게 애매한데 제가 자주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뭐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까지 할 것 없이 그런 기술적 다이버전스가 겹치는 상황 1년에 한 2번이에요. 그때만 포지션 잡아도 사실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에 2번만 포지션 잡아라 이게 안 되니까 이 막 손이 막 거질거리고 두드리가 나니고 이러니까 힘든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 중에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이번 FOMC 이유가 아무래도 계속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오전에 곽상준 부지점장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점도표를 한 단계 낮춘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긴축 정책 중에 하나는 이 보유자산 축소를 뭐 3분기까지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시장에 그렇게 이슈가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저도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예, 그 말씀은 공감하는 것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점도표만 하더라도 이거예요. 지금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잘 정리되고 시각적으로도 아주 눈에 확 들어가고 그림을 capture 해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소위 말하는 빨간색으로 모여있는 이 점들이 중간값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난 12월 달 FOMC 때 이제 찍어줬던 점이고,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오늘도 나올 건데, 거기서 제시했던 게 뭐죠? 2019년에 보면 2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내 2019년에 한 2번 더 올릴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도 한 번 정도는 더 올리겠다는 어떤 연준 위원들의 그런 의향이 보였는데, 네. 지금 이 제일 아래쪽 선, 금년 3월 15일 날 현재 Fed Funds Futures, 즉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서는 무슨 소리? 지금 금년에 이 정도 현 수준에서 뭐 머물든지 내년 가면은 빠질 거야, 금리 내릴 거야라고 시장은 배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여기서 그럼 중간값이 한 칸 정도 내려와서 연내 한 번 정도 더 올린다만 하더라도 시장 예상보다는 호키시한 거예요. 매파적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우선 연준의 스탠스, 특히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의 스탠스는 이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기사를 언제 걸 가져왔나 하면 작년 8월 25일이에요. 네. 이때 잭슨 홀 때입니다. 잭슨 홀 연설일 때인데 그때 이제 잭슨 홀이 참석해가지고 옆에 여기 가운데는 존 윌리엄스죠. 지금 뉴욕 연방은행 총재, 에스더 조지, 여기도 연방은행 총재죠.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걷고 하는데, 우선 제목 보시면은 파월 독트린이라고 했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되고 나서 첫 이제 잭슨홀에서 의미 있는 이제 연설을 했는데, 결국 그의 정책은 통화 정책 전략은 이거다 이거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그래주얼리즘, 즉 위험 관리하고 점진적인,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어쨌거나 점진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참 파월 의장의 메시지는 딴 거 없었어요. 뭐 중간에 처음 시작할 때 Shifting R-star, 즉 이른바 R-star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이 참 개념도 애매모호하고 학자들 사이에 뭐 갑론을박도 있고, 또 이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연설에, 파월 의장의 연설에 그거는 뭐냐, 경기 과열은 막겠다. 너무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해서 경기가 과열되는 것도 막겠다. 너무 긴축적이어서 경기 침체도 예방하겠다. 그래서 시장이 막 거품이 막 끼는 자산 시장에
그러다 보면 그 결과는 늘 2000년에 2008년 같은 그런 마켓 크래시니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랑도 너무 치겠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가재도 같아요. 잡겠다. 그 와중에 돈도 줍겠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시장은 어쨌거나 작년 10월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나 FOMC 성명서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취임 당시에 이 모습, 이 사진은 굉장히 회자됐습니다. 이 두 손 다 속옷이 모으고 있는 이 파월 의장.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눈빛과 표정도 또 참 묘하죠. 무서운데. 뭔가 미심쩍어 네. 하는 듯한. 그다음 이 특유의 이 손을 확 움켜서 자기 쪽을 잡아당기면서 하는 이 자세. 그냥 이 말풍선은 제가 단 겁니다.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야. 넌 내 머슴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회장이야. 넌 월급쟁이고 사장이고. 근데 얼마 전에 저 무슨 기자들 묻는 데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나를 못 자른다. 아마 파월은 속으로 익하고 있었겠죠. 당신 나 못 자르는데요. 뭐 이런 거 아닌 게 상황인데 트럼프의 바라보는 시각은 너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하기도 하고 얘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의 의구심. 반면에 시장은 당신 결국 그래봐야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한테도 꼼짝 못하고 시장한테도 꼼짝 못하는 연준. 한 20%만 빠져버리면은 말을 갖다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당신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연준을 갖고 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이 시장을 갖고 놀다가 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탠스를 보이는 바람에 자기들이 어떡하겠어? 혹시나 또 뭐 그래서 그래? 뭐 한두 달 빠져보지 뭐. 빠져도 털지 마. 새가슴들만 던져. 붙들고 있으면 결국 아까 S&P 500 일간 차트에서 보듯이 그렇게 빠졌던 거 순식간에 원위치해 하는 이런 게 지금 시장의 시각 같아요. 네. 최근에 사실 물론 저희가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얼마 전 불과 뭐 지난해 올해 연초 대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동안 좀 그보단 덜 했더라고요. 네. 하지만 엄연히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 중에 뭐 하나 손꼽으라면 저희가 전부 다 마켓 무버로 트럼프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그분의 최근의 동태는 어떤지 좀 파악하고 싶은데 저희가 그분을 통해서 시장 힌트 얻을 만한 게 있을까요, 요즘? 일단 그거 같아요. 뭐 북한의 최선희 외무부 뭐 차관급 네. 좀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 할래요.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의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꾸가 없어요. 트위터도 조용하고. 그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말고도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며칠 된 얘기입니다만 이거 아닙니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조차 하원에서 의결되었던 지금 국경 장벽 쌓겠다고 국가 비상 사태를 갖다가 선포했는데 그거 무력화하겠다는 의회 결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죠. 그 굉장히 의회 그 결의는 위험스럽고 무모하다, 부주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 GOP, 그랜드 올드 파티, GOP, 공화당 내에서도 이 12명의 상원이 반란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밋 럼니, 그리고 그때 뭡니까? 테드 크루즈하고 상원, 테드 크루즈하고 마르코 루비오는 그때 경선 때 꽤나 뭐 트럼프하고 경쟁을 이뤘던 사람이죠. 랜드 폴 의원도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보는, 즉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들었다 하는 얘기죠.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트럼프 재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시사점 있는. 그리고 또 이것도 뭐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고 그럴 때는 꼭 자기 지지 세력들 갖다 옆에 앉혀놓고 하죠. 근데 이 친구 말이에요. 뉴질랜드 그 크라이스트 처치 그 모스크에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무슨 게임 하듯이 이 친구가 트럼프는 백인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이다. 트럼프는 그런 거예요. 죽었다 깨도 자기 지지 안 할 사람들은 끝까지 안 할 거다 말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근데 자기는 어디에 기댄다? 우리가 왜 이 시대에 트럼프를 대통령을 뽑았는가 하는 그 사람들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 어쨌거나 좀 문제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그거예요. 일요일 날 29번이나 트위터를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크레이지스트 데이, 완전 미친 날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플로리다 마라라고에 골프 치러 못 가서 그러나 심심해서 그러나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 코뉴이 켈러한 백악관 선임 고문이죠. 여기는 남편이고 조지 켈러한 여기도 뭐 한 자리 얻고 싶다가 못 얻었는데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 날렸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 뭐 일자리 얻다가 잘 안 되고 지금 와이프가 뭐 성공해서 뭐 부러워하고 이런 어떤 누군가의 트위터를 리트윗하면서 여기다가 한마디 딱 썼죠. 토탈 루저. 완전 루저.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이 좀 그렇죠. 그리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시장 뭐 유가가 됐건 달러가 됐건 이런 거에 대한 트위터가 예전만큼 그렇게 시장에 폭발적이지 않다 하는 그 차이 정도. 트럼프 대통령 조금 그러네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골치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사시면 절대 큰 병은 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시장에서 좀 짚어봐야 되는 이슈들 또 글로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오늘도 재미난 시간 꾸려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꼭 함께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